네, 안녕하세요. 여행가 김병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까맣죠? 앞에 끄덕거리시는 분을 봤는데요. 네, 제가 책에 조금 까만 사람이라고 적긴 했는데 약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그런 표정들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저 밤에 좀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진짜 안 보이나 봐요. 그나마 오늘 낮에 강연하니까 다행이지 밤이었으면 저 아마 여기 올라온 줄도 다들 모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 강연은 조금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여행은 용기의 문제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행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은 현실의 문제라고. 특히 20대 청춘들에겐 더더욱. 제가 그렇게 여행을 떠났었을 때 막상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도전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제가 꿈을 향해서 마음대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많이 보였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여행을 떠났을 당시의 나이가 26살이었고 그때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스펙을 쌓느라 다들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친구들과 같이 스펙을 쌓고 저도 시험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부족한 영어를 채우고 부족한 일본어를 채우고 그리고 부족한 인적성 검사들을 채우느라 여행을 3개월 동안 떠날 만한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도태되기 무서워서 저도 똑같이 친구들과 함께 취업 경쟁을 했었는데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다거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똑같이 따라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스펙을 쌓다 보면 똑같이 저도 쌓아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쌓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스펙은 남들처럼 많이 높게 쌓아지진 못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 어중간한 스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도 똑같이 남들처럼 스펙을 쌓고 취업은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들. 그런데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이런 여행을 떠나면 100만 원으로 100일 동안 유럽을 여행을 하면 기업에서 혹시 좋아하진 않을까? 취업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왠지 무모하고 용기 있고 패기 있고 이런 모습들을 기업에서 약간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이걸 나중에 돌아와서 보게 됐어요. 사람인을 좀 자주 들어가 봤어야 되는 건데 제 여행이 제 취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돌아와서 알게 됐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여행을 갈 만한 용기가 생겼어요.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였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은 오판이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생각 덕분에 제가 유럽 여행을 떠날 만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면 일단 반 정도는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반이 중요하죠. 나머지 반을 보통 많은 분들이 3가지로 걱정을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치안이나 그 나라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현지에서 먹고 자고 숙식에 대한 그런 걱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해서. 저는 이 3가지 걱정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치안과 정보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여행을 기획했을 때 세웠던 루트입니다. 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바꾼 게 이건데요. 더 보기 어렵죠? 네. 찾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총 14개국 30개 도시를 다녀왔는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낼 수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느라고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찾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소매치기 유유유유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욕설을 조금 섞어서 같이 검색을 하시면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맛집 찾을 때도 정말 유용한데요. 협찬받아서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욕해서 같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욕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거나 진짜 맛없거나, 그리고 여행 정보도 그런 분들이 진짜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큰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이것저것 다 훌훌 비워버리고 가는 거니까 여행지에 가서 정보들을 새롭게 채워 넣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더 문제는 치안인데요. 무섭죠. 유럽 여행 떠나기 두렵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막상 그런 뉴스들을 접하긴 했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일들을 많이 겪지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좀 똑같지 않을까. 안 좋은 것들만 보고 그런 나쁜 소식들만 접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상 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떠나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이렇게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숙식. 저는 보통 길에서 만나거나 차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친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집에서 재워줄 수 있는지를 보통 물어봤는데요. 아니면 카우치서핑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얻어 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 제가 가는 곳과 가는 방향이 맞아 떨어질 때 그럼 혹시 오늘 너네 집에서 재워줄 수 있겠니? 라고 말 한마디 걸어보는 거죠.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가 현지인이고 누가 관광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세 가지 저만의 그 사람들을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통 40km씩 막 떨어진 도시를 강아지 데리고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기가 참 좋다더라 막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특히 막 이만한 강아지 데리고.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현지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가 장바구니에 야채를 가득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행지에 가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그 관광객들이 대부분 야채를 막 바리바리 사들고 가진 않고 저희 보통 고기 먹죠. 저만 그런가요? 보통 고기를 많이 먹고 야채를 좀 적게 먹으니까 야채를 정말 많이 싸가는 사람들은 근처 살겠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누가 봐도 막 사이클복 입고 철인 3종 경기 준비할 것 같은 사람들은 일단 못 잡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걸고 싶어도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느긋느긋하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 근처 사는 현지인이겠다 싶었어요. 전 똑같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하면 집에 혹시 빈 소파 정도 있으면 거기에 오늘 날 재워주지 않을래? 오늘 내가 너의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우리도 보통 사람들 초대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밥 먹었니? 라는 말 많이 물어보잖아요. 외국도 똑같거든요.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고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밥 한 끼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저는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 가정식을 먹었고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 가정식을 먹었고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서 현지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식을 모두 해결했어요. 그럼 보통 숙식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보통 이 정도 이런 야경이 보이는 곳에서 자는 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말 어렵게 잔 경우도 많았고 좋지 않은 곳에서 잔 경우도 많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츠 칼리파가 정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첫날 초대받아서 간 집의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정도 다들 자시잖아요. 그죠? 집에서 이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문 열면 63빌딩 보이고 다들 그 정도 사니까 잠도 이 정도 야경은 충분히 있는. 우리 이 정도 살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집 아니죠. 그런데 진짜 매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정말 좋지 않은 곳에서 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여행 에세이를 읽고서 저자가 그 위험한 도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줘서 막 사람들을 사지에 내몬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또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또 저 친구가 한국 사람들을 객사시키거나 실종사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또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성인이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지 혹은 본인이 갈 수 있는지는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갔다 오더라도 네, 몸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으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저를 초대해줬던, 그 첫날 초대해준 미국인 모하메드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이 친구에게 난 100일 동안 100만 원을 들고서 유럽을 여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친구가 제 영어 실력을 이렇게 대충 보더니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 내 생각엔 너 그렇게 여행하지 않는 게 좋겠어. 네 영어 실력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괜찮은데, 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런던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 말과 다르게 생각보다 잘 것도 잘 구했고 여행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떠나기 전에, 이 친구 이름이 란잔인데요, 이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상하지 않아? 나 이렇게 여행 잘했는데 첫날 모하메드가 나를 되게 걱정했었다? 되게 웃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선, 나도 같은 생각이야. 너 그렇게 갔다가는 길에서 객사할 수도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으라고 되게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장난이 아닌 게, 아까 그 모하메드 같은 경우는 저를 첫날 만났는데 제가 여행하는 중간중간 끊임없이 저에게 살아있냐고 계속 물어봤었고, 제가 여행하는 마지막 날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넘어갔을 때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가 한마디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제 영어 실력이 정말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헝가리는 헝가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헝가리어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길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차 안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보통 히치하이킹해서 차를 얻어 타고 갔는데, 그 안에서 짧으면 한두 시간, 길면 6시간 이상씩 함께 차를 타고 도시를 이동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 친구에게 처음에 막 바디랭귀지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봐야지 했는데 에어포트나 토일렛조차 못 알아듣는 상황에선 제가 아무리 몸으로 어떤 설명을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제가 영어로 단문을 이야기하고 또 구글 번역기가 헝가리어로 이 친구들에게 다시 그 통역을 해줬었는데요. 근데 그 통역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그 통역기가 가끔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답변해 줄 때가 있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듣더니 아니 이 타이밍에 지금 이걸 얘기할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한 1시간 써먹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혹시 영어하는 친구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어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 모드로 바꿔놓고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가 헝가리어로 네, 다시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어를 어떻게든 하면서 여행을 했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야, 너 정도면 영어 잘하는 거지. 야,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영어하지. 내가 너 정도 영어 했었으면은 100만 원 들고서 1000일 동안 여행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보다도 4개 국어를 하는 친구를 만났었을 때 영어를 잘한다라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바꾸게 됩니다. 이 사진 속에 보시면 이 사진 속에 한 친구가 4개 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이 저만큼의 영어를 하거나 저보다 영어를 못합니다. 비슷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서 그 4개 국어를 하는 친구와 저와 나머지 두 친구 이렇게 넷이서 첫날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영어를 또 잘하다 보니까 고급 영어, 고급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완벽한 문장으로, 또 이런 영어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뭘까요? 말을 어떻게 한다? 느리게? 천천히? 굉장히 빨리. 알아듣지 못하게. 영어 듣기 평가를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약간 그런 네,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빠르게 했는데요. 대화를 하는데 저도 일단 잘 못 알아듣는데 저보다 못하는 친구 둘과 함께 넷이서 대화를 하니까 나중에 점점 애들이 이렇게 졸기 시작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 많은 친구들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다시 되물어봐요.
자기의 말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어찌됐든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얘네들도 못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정 답답해서 이 친구들에게 그 듣는 몇 가지 단어들을 다시 설명해줘요. 마치 약간 이런 거죠. She went to Germany for internship. She said that was beautiful and there was something too much. Exhibition? Okay, exhibition like that.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o you like exhibition? 네, 그랬더니 뭐 답변하고 제가 또 통역해주고. 제가 지금 굉장히 단문의 영어를 썼죠. 실제로 제 영어는 이 정도예요, 딱. 근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어가 굉장히 쉬워서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하다 보니까 저한테 나중에 아예 그냥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영어가 정말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저한테 얘기하고 제가 대충 저만의 언어로 알아듣고 다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반복했어요. 그때 영어를 잘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고급 단어를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상대에게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느냐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영어 잘하는 친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그거를 그 중심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딱 전달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한테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만 듣고 나면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 나도 좀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한번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세 가지가 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면 육체적인 고통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하루에 20km 이상을 15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서 국경을 이동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도 만신창이가 됐었고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5시간 이상씩 히치하이킹을 했었던 적도 많아서 굉장히 새까맣게 탔습니다. 지금 보시는 까만 거는 원래 까만 거고요. 근데 이때 당시 진짜 까매서 아프리카 친구가 저한테 나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너는 아시아 사람인데 야, 내가 더 하얗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까맸거든요. 제가 여행을 떠날 당시 80kg 정도였는데요. 이게 2달치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2달 만에 10kg가 빠졌고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15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고됐는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보고 시작하기엔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체력도 조금 더 키워서 여행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에게 여행이 마치고 나서 삶이 변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요, 전 변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좀 변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부분들까지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책을 준비했었는데 출간을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책이 나온 여행 작가가 되어서 여행 작가의 삶을 살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진행자로서 그리고 여행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진행자로 활동을 하고도 있습니다. 웹툰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안타깝게도 그림 작가님이 개인적 사정 때문에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다시 또 그림 작가님을 구하고 나면 다시 웹툰도 연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싶으신 것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에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거나 조금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조금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럴 바엔 전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유롭게 힘들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서 했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쏟으면서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막 다음날 죽을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은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그도 아니면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26년 만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삶이 정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겨워질 때쯤 내가 가진 무언가 몇 가지를 조금 놓고 포기하더라도
내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일을 한다면 내 삶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